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면서 피부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추위의 영향으로 아토피와 건선은 더욱더 심해지고 한랭, 두드러기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네,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백진옥 교수 연결해서 강추위 속 피부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교수님. 오늘도 날씨가 꽤 춥던데 이렇게 좀 추위가 강력해지면 우리 피부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이게 피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추위로 인한 피부 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영하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이제 대표적으로 동상과 같은 질환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영상 온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추위 이외에 다른 부가인자가 합쳐져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이렇게인데요. 추위에 의한 손상 정도에는 기온과 노출 시간, 바람의 강도, 고도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기온이 낮다고 걸리는 게 아니라 노출 시간과 또 바람의 강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겨울철에 유난히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날이 추울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추위가 계속되면 이제 안면 홍조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편인데요. 얼굴의 중앙 부위에 모세혈관이 늘어나 있거나 늘어난 다음에 염증까지 생기는 주사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겨울철에 안면 홍조가 심해지기가 쉽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인데요. 추운 곳에 나가 있다가 난방을 하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실핏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모세혈관이 확장되므로 얼굴이 더 빨갛게 보이는 것인데요. 한번 늘어난 혈관은 스스로 잘 좁아지지 않아서 혈관 확장이 계속될 경우에 육안으로도 실핏줄이 심하게 보이는 모세혈관 확장증을 동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면 홍조를 좀 예방하려면 바깥과 실내 온도 차가 크게 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핏줄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실핏줄이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그러니까 난방을 이제 심하게 한다던가 또 찜질방, 사우나 등의 고온에 갑자기 노출되는 경우, 그다음에 술을 드셔서 모세혈관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를 피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면 홍조도 문제지만 이게 추위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을 때요. 갑자기 좀 온몸이 간지럽거나 심지어 두드러기가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마치 알레르기 증상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한랭 두드러기신데요. 네.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두드러기의 1에서 3% 정도를 차지하는데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 원인을 모르게 후천성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매우 드물게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한랭 두드러기는 찬 공기나 찬물, 얼음에 노출되면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이제 두드러기 팽진이 피부에 생기게 됩니다. 노출 후에 몸이 다시 더워질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얼굴이나 손에 많이 발생하고요. 심한 경우에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수 있어서 전신이 한랭에 노출됐을 때 사망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18에서 25세 정도의 젊은 성인에게서 나타나며 이제 묘기증이나 콜린성 두드러기 등의 다른 만성 두드러기와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심하면은 호흡 곤란,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쯤 자가 진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한랭 두드러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예. 한랭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분은 얼음 조각 시험을 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얼음 조각을 팔 앞쪽에 이제 5분 정도 올려놓은 후에 피부가 다시 더워질 때 10분이나 20분 정도 안에 그 자리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두드러기가 발생할 경우 한랭 두드러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팔에다가 자가 진단을 한다. 그러면 이 부위는 괜찮은데 다른 부위에는 또 한랭 두드러기가 있고 이렇게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얼음 조각을 올려놓은 부위에는 반드시 생겨야 하고요. 다른 부위에도 생기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 이제 염증 반응, 이상 반응인 것이니까 얼음 조각을 올려놓은 부위에 생기시는 것이 이제 진단에 중요합니다. 피부가 이렇게 지나치게 오랫동안 저온에 노출될 때는 동상에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저온이 아닌 한 5에서 10도 정도에서도 동상과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네, 예. 이 한겨울에 영하 2도에서 10도 정도의 그 이하의 심한 추위에 피부가 얼어서 조직이 상하는 것을 동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비해서 좀 더 가벼운 추위로도 이제 동창이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동창은 추위에 의한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인데요. 이 영하의 온도가 아니라도 영상 5도에서 10도 정도의 비교적 덜 추운 환경에서도 추위에 이제 과민한 분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대 지방의 다습한 기후에 초겨울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손등, 발가락, 뒤꿈치, 코, 귀 등에 타오르는 듯한 자결감을 동반한 붉게 부어오르는 병변이 생깁니다. 가려움증과 저림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가볍게 오시면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 내에 자연적으로 없어지긴 하는데 만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위에 약하신 분들에게 이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 매년 겨울에 재발해서 이제 가려움증,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해서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동상이 이제 영하 2에서 10도 정도인데 동창은 영상 5에서 10도 사이에서도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기 쉽지가 않은 온도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동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이 동창이 어린이와 여성에게 잘 생김으로 좀 덜 추운 날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제 따뜻한 옷으로 이제 손가락, 발가락 같은 말초까지 보온에 신경을 쓰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말초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흡연을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서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일단 만약 동창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휴식을 취하게 하고 또 혈관 확장제를 좀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동창 예방에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어린 아이들, 특히 노약자는 추위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좀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이 동상, 저체온증, 동창 등 이제 모든 한랭 관련 질환이 노약자에게 더 위험합니다. 네. 이 유소아에게는 한랭 지방층염이나 그물 올혈반 같은 한랭 관련 질환도 더 잘 생기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소아의 경우에 강추위가 계속될 경우에 원래의 피부병이 악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고요.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인성 가려움증과 건조성 습진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피부과를 찾는 노인분들의 다수가 이런 경우가 많으시고요. 또 이 밖에 지루성 피부염, 건선 등의 이제 기저의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강추위와 건조한 이제 겨울 날씨에 증상이 악화되기가 쉬우셔서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입춘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추위가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또 한겨울일 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날씨가 조금씩 다르니까 피부 건강을 지키는 요령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또 이제 봄으로 넘어갈 때 꽃샘 추위에 대비할 그런 요령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추위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동창, 동상, 저체온증, 침수족 등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날씨가 좀 푹했다가 다시 꽃샘추위가 올 때 그때 방심하시기가 쉽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늘 이제 보온 효과가 좋은 의복을 얇게 여러 겹 입으셔서 갑자기 추위가 닥쳤을 때 대비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요. 이 영상의 날씨라도 노약자분들께서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꺼운 양말이나 옷 등으로 인해서 두꺼운 의복 하나만 이제 착용하시게 되면 땀이 차서 이제 겨울에도 좀 등 감염성 질환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일조량 감소와 건조함 때문에 원래 아토피 피부염,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의 병변 악화가 쉽습니다. 피부 건조를 막는 이제 바디로션 같은 보습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가을부터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이제 몸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면 상당 부분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기 쉬운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군요.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백진옥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